국내 시장이 미중 경제지표 호재로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이번 주에 성공 투자 되시고요. 신규회원들은 구독하기,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주간 경제지표는 지난주에 그 중국의 차이신 비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댔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70% 이상 소비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기준선을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를 기준선을 돌파하게 되면 뉴욕시장은 한 번 더 상승의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7월 6일 날 5월 소매 판매 지수가 유럽 쪽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5월 달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수도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9일 날에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소비자 물가가 2%대 중반대로 나오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특별 국채 발행이 임박함에 따라서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지그재그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이제 그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이제 이틀 연속 올라오면서 21선을 안착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20일에 안착했다는 얘기는 직전에 고점 여기 2170 영역이라는데 이 자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단은 2170 영역을 놓아두고 아래로 조정받더라도 이건 지금 2100선에는 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20포인트 남짓, 아래로 내려오면 50포인트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짧은 이익 실현하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주말에 시장 흐름도 보면 테슬라의 호실적 발표가 나오자 전기차 관련주들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상승의 주역으로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웹툰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시장 흐름에서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더 고점을 향해서 나가겠지만 시크리컬한 이런 종목군들,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 보정 작업이 강하게 나오면 그 자리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종목 중심의 장세를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안착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고요. 시장 흐름상에서는 뭐 안전한 이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타고 가는 이런 자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하락,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765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765까지 열어두고 하단은 역시 730이니까요. 지금은 상단으로 올라가면 약 한 10여 포인트,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20포인트 전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 따라가지 않는 전략만 취하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따라서 엔터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종합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SM이나 JYP의 상승이 좋았고요. 중국의 어떤 북한 전문가들이 이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아티아나 아난티 같은 이런 종목군들, 또 시가 내에서는
농업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조금 많이 올랐을 때 따라가면 먹고 도망가는 이런 세력들 때문에 붙들릴 가능성이 많고, 아래로 좀 내릴 때 지금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저점 매수하는 이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 6일 날 단기 및 끝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도 추천했던 FST가 장중에 13% 가까이 상승했던 것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는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 영화의 이제 CF나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영상 전체의 시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VFX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영화계가 약간 코로나19로 약간 주춤한 이런 상황이죠. 제작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상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가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이고, 주가가 낙폭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 쉬었다가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61선 안착 시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가입대는 5,330원에서 5,200원까지 매수하고 5,0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요. 윗단으로는 5,9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기간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이런 것보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급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부담이 없는 이런 자리니까 나는 뭐 보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웹젠입니다. 자, 웹젠이 최근에 이제 뭐 가계 위로의 변화가 오고 있는데, 웹젠이 뭐 상승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입니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웹젠이 올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웹젠은 코로나19와 19의 그 지금 문화의 어떤 변화, 그 언택트 관련주의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웹젠이 이번에 이제 그 텐센트하고만 통해서 공개했던 그 뮤의 IP를 소재한 웹툰 슬레이브 B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웹젠의 게임 이제 전민기적 2를 중국 판호가 게임을 처음으로 허가해 준 건데 2017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게임을 허가해 줬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게임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전민기적 2 같은 경우에는 웹젠이 이제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죠. IP의 사용권, 라이센스를 빌려주고 중국 업체인 천마시공이 이제 개발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호를 완전히 해제했다기보다 중국 업체에게 그 허가를 해준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다른 쪽으로 확산되기보다 웹젠 스스로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중에 이제 최대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나서 고점에서 약간 수렴하는 자리가 왔는데,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면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 28,000원부터 얘는 27,000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은 25,500원, 목표치는 31,000원,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은 이제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PC 조달 사업을 영위하는 해체 회사입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와서 이재명 테마로 분리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위로의 변화를 준다기보다 지금 현재 이재명 테마로서의 움직임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조사기관들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조사 순위에 따라서 주가들이 계속 변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 이낙연 그 총리가 지금은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까 뭐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관련주나 지금 이재명 테마들이 움직이는데, 이재명 테마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이유는 이 앞에 상승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요. 가격 보정 작업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순환매 과정에서 들어올 거라. 그래서 13,800원에서 13,400원까지 매수하고 12,800원을 손절 라인, 그리고 15,2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한데요.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손절이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초보 회원들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다른 종목들로 실적이 되고 수급이 되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에클론입니다. 에클론이고요. 에클론은 항체 신약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넥스트라는 이제 그 플랫폼을 갖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알티맵이라는 플랫폼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항체 치료제, 유방암 관련 항체 치료제나 유마치스, 그다음에 이암 쪽에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보면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았는데 지금은 74,000원에서 72,000원까지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겠고요. 69,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82,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21선을 타고 행보하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2분기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이 변화를 줄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주가는 실적도 매크로 지표도 아닌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다시 이제 160만 주를 매수하면서 위로의 변화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위로 올라가면 제한적일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내렸던 자리가 여기가 57,000원에서요 5만원대까지 내렸는데 53,600원이면 중심에서 100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자리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5,500원대를 보고 가면 지금 현재에서 지금 약 3%에서 4% 정도니까 2% 이상 오면 기본적으로는 비중 축소하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2% 이하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적극적인 매수를 해서 위로의 변화를 준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5,000원에 이어서 57,000원을 넘어갔다가 지금 53,000원대를 지지해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62,000원까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는 약간 시간과의 싸움을 대비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개선에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 삼성전자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종목 중심의 장세를 대비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신규 회원들이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댓글 다른 모든 분에게 김대복 대표의
상승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선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